여보, 오늘도 목욕하셨어요? 그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지요. 그래야 개운하지 않소. 근데 요즘 따라 자꾸 어지럽다 하시잖아요. 어제도 나오다가 미끄러질 뻔 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잠깐 힘이 빠져서 그랬던 거고, 옛날부터 매일 씻는 게 좋은 줄 알고 살아왔지 않소.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요즘은 나이 들면 너무 자주 씻는 게 오히려 몸에 안 좋대요. 피부도 약해지고 혈압도 내려가서 쓰러질 수도 있대요. 그게 정말이오? 난 하루라도 안 씻으면 냄새도 날 것 같고 찝찝하기도 한데. 나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만 씻어도 덜 피곤하고 밤에 덜 가렵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해봐요. 그럼 내일부터는 당신 말대로 해볼까?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오.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같이 살자고요. 안녕하세요. 65세를 지나 이제는 몸의 변화 하나하나를 더 깊이 느끼는, 그리고 오랫동안 어르신들 곁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살펴온 한의사 이도현입니다. 오랜 시간 저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매일 씻는데도 왜 이리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죠? 목욕하고 나면 몸이 더 무거워요. 젊었을 땐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시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저는 항상 그래 왔어요. 깨끗해야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그 깨끗함이 당신의 피부를 깎고 심장을 압박하고 뼈를 쓰러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저는 한의사로서의 의학적 지식과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몸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잘못 살아왔나 하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덜 힘들게 하고 밤을 더 편하게 자고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맞이하는 그 시작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주제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매일 목욕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믿음이 노년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은밀한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이, 마음이, 또 지난 삶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부드럽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전엔 괜찮았던 목욕이 요즘은 점점 피곤해지고 하고 나면 더 춥고 가려운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한 번쯤은 욕실에서 휘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찬 기운이 올라오는 욕실 바닥을 맨발로 밟고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며 세수를 시작했죠. 그게 건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손으로 진료했던 수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몸에 맞는 습관일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 진료실에 처음 오셨던 76세 여환자 분이 계십니다. 아주 깔끔한 분이셨어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셨고 나는 냄새나는 사람으로 늙고 싶지 않아요. 라며 웃으셨죠. 그런데 이분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매일 밤 심한 가려움에 잠을 설치신다는 겁니다. 온몸이 간지럽고 긁다 보면 피부가 터지고 피가 나기까지 한다고요. 진찰해 보니 피부가 얇고 건조해진 상태였고 곳곳에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여쭈었죠. 혹시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시냐고. 매일 2번이요. 어릴 때부터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배웠잖아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깨끗함은 건강이라는 고정관념을 오랫동안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젊었을 땐 한 번 목욕을 해도 그 안에 지질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유분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목욕 한 번으로 지질막이 사라지면 최소 이틀, 길게는 사흘까지도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피부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벅벅 씻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피부 방어막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노년성 피부염, 가려움, 습진, 피부 갈라짐 같은 것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피부는 단순히 외부의 오염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의 수분을 지키는 방어선이기도 하고 면역세포와 연결되어 있어 외부 세균에 대한 1차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뜨거운 물로 씻고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이 면역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한 분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아주 건강한 인상이셨어요. 목욕하고 나면 기운이 나서 좋아요. 하루라도 안 하면 찝찝해서 잠도 안 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분 목욕만 하고 나면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새벽에 혼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고 그 상태로 방에 들어가다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저체온이 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몸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전신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냄새 나는 부위만 가볍게 씻고 전신 목욕은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욕실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10분 안에 마치세요. 나오자마자 따뜻한 방에서 물기를 닦고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그게 몸을 지키는 건강한 목욕 습관입니다.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목욕이야? 하지만 실천해 보신 후에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이젠 밤에 안 가려워요. 잠도 잘 자고요. 목욕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여유와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덜 씻는다고 해서 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원하는 리듬에 맞춰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청결 매일 목욕이라는 공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는 지혜롭게 씻는 법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목욕 중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욕실에서 미끄러진 어르신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낙상,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외상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수개월, 심지어는 평생의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단 한 번의 욕조 낙상으로 테니스를 그만두셨습니다. 내가 다시 운동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그립조차 쥐기 힘드네요. 하고 조용히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만 깔아도 70% 이상의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욕조 주변에 손잡이 하나만 설치해도 넘어질 뻔한 순간에서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그런 사전 준비가 강력한 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엔 그 믿음을 지혜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더는 젊은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덜 씻는 용기, 천천히 움직이는 지혜, 몸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건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진료실에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셨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70대 후반이셨고 인상이 참 정갈하고 단정했지요. 그런데 진찰을 시작하자 곧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부는 군데군데 벗겨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팔 안쪽부터 무릎 뒤까지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는데도 점점 더 심해져요. 그 부부는 거의 4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하루에 한 번은 비누로 구석구석 씻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욕실에 들어가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되셨다고 했죠.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목욕 습관도 조금은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두 분 다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익숙했던 생활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어쩌면 병보다 더 어렵고 아픈 일이니까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하나씩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과 기름기가 빠르게 줄어들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지요. 특히 65세를 넘기면 그 변화는 훨씬 더 확연해집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은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이 지질막이 지속적으로 씻겨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젊을 때는 이 보호막이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3일, 길게는 5일까지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반복하면 결국 피부는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손상되는 것입니다.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렵고 벗겨지며 결국에는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되죠. 이 문제는 단지 피부 가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의 피부 손상은 곧 감염과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잠을 설치게 되면 낮 동안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낙상이나 혈압 변동 같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진료실을 찾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4세 남성 환자였고 이른 아침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청소하기 전 몸을 씻으려다 욕조에서 일어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저혈압과 탈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조절 능력이 둔화됩니다. 특히 겨울철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그 후 몸이 식으면서 다시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층에게는 심장을 급격하게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시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식사 직후거나 공복 상태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는데 이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가 피부 쪽으로 다시 분산되며 중요한 장기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는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환자 중 한 분은 명절날 풍성한 식사를 마치고 목욕을 하던 중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으셨죠. 그분의 딸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밥 먹고 씻는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하던 일상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피로한 날의 목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된 하루를 보낸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푼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 몸은 혈압과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목욕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 부담이 높아져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려드려야겠다. 더 늦기 전에 아직 건강할 때 이 말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번의 뜨거운 목욕이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한 노부부의 생활이 바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루라도 목욕을 거르지 못하던 그분들이 제가 드린 조언을 듣고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 씻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보습제도 꾸준히 바르셨죠. 한 달 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두 분은 눈에 띄게 얼굴빛이 밝아졌고 밤에 잠도 편히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부를 긁는 습관이 사라졌다고요. 선생님 덜 씻는 게 이렇게 건강한 거라니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은 바꾸기 어렵지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노부부의 변화 이후 저의 진료실엔 조심스럽게 묻는 분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목욕을 줄여볼까요?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한 번은 76세 할머니 한 분이 다급히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몸을 긁다 피가 난다고, 이제는 팔을 들기도 힘들다고 하셨지요. 진찰을 해보니 피부 곳곳에 미세한 갈라짐이 있었고 특히 등과 팔꿈치 부분은 각질이 심했습니다. 이분 역시 평생 매일 2번씩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때를 미뤄왔습니다. 깨끗이 씻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믿어왔던 건강한 습관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덜 씻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피부에 쉴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 걸러 한번 5분 이내의 미지근한 샤워, 보습은 3분 이내. 이 작은 처방이 이 할머니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날 환한 미소를 머금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안 긁고도 푹 자요. 이런 게 행복인가 싶어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피부 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낙상, 감염,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모든 위험이 한 계단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심리적 갈등이라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한 83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안 씻으면 냄새 난다고 손주들이 싫어할까 봐요. 또 다른 분은 내 몸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어요. 깨끗해야 잠이 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는지를 느낍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의 몸을 더 잘 아는 어른이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내 몸이 바뀌었으니 내 생활도 바꿔야 해요. 건강은 자기 몸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목욕은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목욕은 신체의 생리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의학적 행위입니다. 특히 잘못된 목욕 타이밍은 예상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69세 어르신은 명절날 가족과 식사 후 곧바로 목욕을 하다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식을 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소화기관에 집중되었던 혈액이 피부로 분산되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엔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을 하게 되면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체온 상승과 혈관 확장이 겹쳐져 몸이 급격히 에너지를 소모하며 어지러움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욕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이후 혹은 가벼운 간식 후 30분 이상이 지난 후에 하시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이 있거나 피로한 상태에서의 목욕입니다. 피로가 심할 때 뜨거운 물로 피로를 푼다고들 하지만 그때 우리 몸은 이미 탈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 위에 뜨거운 물이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그 변화에 따라 무리를 받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 돌잔치를 준비하며 종일 청소와 음식을 하신 후 밤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욕조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지러움에 쓰러질 뻔하셨죠? 다행히 가족이 함께 있었기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고열이 날 때,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는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목욕하지 마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걸로 충분해요. 몸이 아플 땐 무리한 청결이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더 약해지고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술 마신 후의 목욕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뜨거운 물도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둘이 겹치면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소주 한두 잔 후 평소처럼 반신욕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발견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뇌에 손상이 남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술 드신 날은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한 3시간은 지나야 몸이 안정됩니다. 목욕이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려면 그 시기와 상태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날 낯익은 뒷모습이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안 씻으면 더럽지 않냐며 발끈하던 어르신 부부였습니다. 이번엔 손을 꼭 잡고 앉으셨지요. 선생님, 요즘은 저녁마다 따뜻한 수건으로 서로 등을 닦아줘요. 목욕을 줄이니 이상하게 정이 더 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온 작지만 분명한 전환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하던 목욕을 이틀에 한 번으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꾼 것, 혼자 씻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목욕으로 바꿔본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은 단지 물의 온도를 바꾼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이 바뀌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도 달라집니다. 어느 날 72세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매일 씻어도 불안했어요. 덜 씻는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분에게 변화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숨결까지 정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씻는 건 단지 몸의 때만은 아니구나. 마음의 피로, 습관의 무게, 세월의 고정관념까지 우리는 매일 씻어내고 있었던 거구나. 변화 이후 삶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피부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고 가려움증으로 끊겼던 잠은 다시 이어졌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거울 속 표정에도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젠 손자에게 안 씻는다고. 놀림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환점 이후 삶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일입니다. 60년, 7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바꾼다는 건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안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봐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대로 잘 해오신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몸에 맞는 지혜를 하나 더 배우신 거죠. 노년은 결코 뒤처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습관을 다시 쓰고 삶의 균형을 새롭게 맞춰보는 두 번째 인생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던 목욕을 줄이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매일 씻는 게 깨끗한 걸까? 가 아니라 나는 내 몸에 맞게 씻고 있는가? 하루에 한 번 목욕하던 그 습관이 건강했던 시절의 기준이라면 지금은 지금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65세 이상, 이제는 피부의 재생력도, 혈압 조절 능력도, 심장과 면역력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틀에 한 번 씻기,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기,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술 마신 날은 목욕 미루기,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땐 샤워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닦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부부의 일기처럼 따뜻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매일 욕실에서 실랑이를 하던 그 부부는 이제 이틀에 한 번 거실에서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서로 등을 닦아줍니다. 그 손길 속에는 말없이 전해지는 애정이 있고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덜 씻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삶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씻으셨나요? 이젠 내 몸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목욕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건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혜 한 첩 채널은 노년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 첩이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처방,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귀한 당신께 한 첩 드리고 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